이 팹리스 고객님들이 벌써 불편해합니다. TSMC의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대기 순번도 너무 길어. 대만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뭐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이 50%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4나노에 관한 것은 70대까지 올라왔다. 거의 비슷하다. 탑픽을 뽑는다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속도적인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주 올해 키워드 찾기 반도체 릴레이 10인의 인터뷰.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관련 용어가 주식시장의 순환매 테마와 함께 정말 많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뭘 가져가야 될까? 올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쥐고 가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불러주신 또 우리 권민아 앵커님 감사 말씀 꼭 드리고, 저는 사실 이영수 씨 팬이거든요. 여기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돌려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바텀으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저도 그래서 구독자고 영상을 많이 봐요. 가져가야 될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 주제는 저는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디바이스 AI를 뽑은 그 과정이 좀 독특한데요. 사실은 저는 온디바이스 AI 다음은 NPU라고 좀 보는 쪽이에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를 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구조를 보게 되면 팹의 독과점 구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다른 분들하고 CPU는 인텔, GPU는 엔비디아, AP는 퀄컴, 이렇게 독과점 체제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유지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체들이 되게 불편해요. 짜증나고. 또 설계 쪽으로 가니 ARM이 꽉 잡고 있어요. 너무 짜증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를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AP 쪽에서는 실패했다. 다음 과정은 NPU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NPU로 가기 전에 이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질 거냐. 저는 5년 정도라고 봅니다. AI를 접두사로 놓고 뒤에 산업의 접목 요소를 붙여가는 과정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어제 제가 AI에 뭐가 붙었는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저는 뭐 단편적으로 AI 스피커 이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벌써 프랑스에서 AI 변호사도 나왔고요. AI 감을 이렇게 분류해주는 거, 분류기. AI 쇼츠 제작해주는, AI 냉장고, AI 청소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온디바이스 AI냐? 사실은 이게 온디바이스 장치잖아요. AI의 장치를 먼저 붙인 것이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이제 보안 문제가 됐든 그 무엇이 됐건 anyway 그걸 차지하고, 선제적으로 그 중에서 왜 휴대폰이냐? AI의 휴대폰을 붙였다고 저는 판단해요. 산업의 접목 요소 중. 그것은 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을 가더라도 휴대폰이 다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접근 요소가. 파이가 큰 거고. 네. 근데 우리나라, 저는 뭐 1위라고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MS는 1위니까 2위였지만 삼성전자 휴대폰. 삼성전자가 당연히 여기에 먼저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승자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쪽인 게. 애플을 꺾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번이 그 핵심이라고 보는 게, 네. 이번에 아이폰 1호를 보게 되면 중국의 로열티 고객, 충송 고객들이 사실은 좀 많이 돌아섰어요. 안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가도 하향 조치를 막 하고 있고, 그리고 후속 모델이 빨라야 올해 연말? 근데 그러면 하이 퀄리티 시리를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하이 퀄리티 빅스비를 내놓은 거고, 어디가 더 그 전방산업과 수직 계열화 쪽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애플은 반도체 기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팹리스 업체죠.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하자면 저는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유통마진 구조라든지 그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먼저 서둘러서 던져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관해서 어찌됐건 뭐 평상시 2위, 지금 현재 1위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4를 내놨는데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뒤로 갈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좀 보게 되면 실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인정을 딱 하고, 네.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었던 건데, 이 모멘텀의 길이가 이제 끝났느냐를 지금 봐야 되잖아요. 종목은 뭐 과열이긴 한데, 종목이 과열이라고 해서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끝났다.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슈팅을 마지막으로 쐈거든요. 주가가 올라간 걸 보니까 800% 올랐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로 찾다 보니까 플리토 이런 종목들이 또 대고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러 오기 전에는 이미지스가 또 되게 올랐고요. 다 AI 소프트 관련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속주를 찾는 게 관건이다.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수율 문제라든지 불량을 없애기 위해서 검사 장비 쪽,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두산 테스나 어버브 반도체 등등 이렇게 많이 연관으로 엮이면서 갔는데 왜 온디바이스 AI라고 계속 주장하는 쪽이냐면 이제 휴대폰 다음에 산업 접목 요소 큰 게 무엇일까? 자동차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구가 모두가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자동차도 보시게 되면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형 생성형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자율주행으로 가든 안 가든 뭔가 차량 안에는 크기가 큰 온디바이스 AI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즉 디바이스 장치도 차도 범주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주 우려 요인을 꼽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고민호 앵커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주세요. 첫 번째, 네.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두 번째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2차 전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1번입니까? 2번이십니까? 지금 웃으시는데 아마 이거 영상 나갈 거예요.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이거는 네. 제 주변에 2차 전지 쪽으로 이직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원래는 조선 쪽에 일을 하시다가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이동을 했는데 너무 회사가 잘 되고 있대요. 이제 뭐 난리 났대. 너무 호황이래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제일 잘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반도체를 지배하는 답은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1번인 걸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우려 요인이에요. 우려 요인이라고요? 네, 전기차가 뭐 발달될수록 반도체에는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왜 이게 우려 요인이냐면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했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성장 산업이고 침투율이 이제 두 자릿수까지 좀 올라오긴 했지만 10몇 %대거든요. 그리고 좀 더뎌진다 이런 내용도 있고 모두가 이렇게 질문 두 가지 두 대명제를 던지면 거의 다 1번이세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전 무조건 1번이신가요? 1번입니다. 무조건 1번? 반도체는 앞으로 향후 500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 미국을 위한 확대. 이게 우려 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코멘트 같고 2020년 5월에 보게 되면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에 텍사스 오스틴에 테일러시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뜬 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200조 원 한다고?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미국의 지도를 나중에 피디님은 만드시겠지만 이렇게 서부 쪽을 보게 되면 시애틀, 그 밑에 LA, 그리고 피닉스, 애리조나가 있습니다. 동부 쪽을 가게 되면 워유버, 워싱턴, 뉴욕 위에 보스턴이 있거든요. 이 서부가 LA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 텅 비어 있어요. 애리조나가. 거기다가 사실은 대만을 압박해서 TSMC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래 반도체의 중심이 실리콘밸리였는데 여기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국내 공장이나 이렇게 좋았으면 고용 창출도 더 되고 좋았을 텐데 해외에 지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다시 대명제로 들어와서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 설계 IP가 굉장히 강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파운드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만 들으셔도 아시겠죠. 파운드리의 세계 최강자 원투펀치가 어디냐?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을 다 압박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낸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미국의 이 반도체 수십 개의 라인을 보게 되면 반도체 제조장치 쪽으로는 미국이 거의 1위거든요. 웨이퍼 방막 형성하는 데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AMAT, 검사 장치는 KLA, 그 다음 텐코 이렇게 가고 시각 쪽은 램 리서치, 그 다음 이제 일본 일렉트로 스크린 홀딩스 이렇게 갑니다. 부족한 부분의 파운드리를 TSMC와 삼성전자로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구가 꼭 들어갈 텐데 영상 보면 이 미국의 반도체법을 보게 되면 최악입니다. 이 반도체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2차 전지 IRA 할 때는 경제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이건 거의 다룬 적이 없어요. 사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25%의 세액공제를 보정한다 이랬는데 이걸 받으려면 가드레일 조항에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질이 안 좋은 게
중국을 비롯해서 우려 대상 국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을 다 돌려줘야 된다. 강행 규정이고요. 미국은 우리가 운영하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 받고 토해낼 공산이 굉장히 커요. 미국이 이거 딱 트집을 잡으면 내용도 최악입니다. 초과 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네. 두 번째로 지원금이나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 공장 지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상 최악입니다. 미국이 취약한 분야가 아까 뭐라 그랬죠? 파운드리. 미국 정부에 의한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입장에서는 세 번째 조항은 거의 최악이죠. 아니 물론 미국 땅이긴 하지만 우리 자국 기업에 들어와서 반도체 시설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면 기밀 유출이나 기술력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정말로 옛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 서서 개줄 공산이 크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우려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제에는 진영 윤리가 필요 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의 기대 요인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지금 4나노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3나노 2세대까지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이 공장이 이미 증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공장이 완료가 됐고 올해 가동 목표인데 주축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겠다는 게 5G,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터 HPC, 그리고 AI입니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유럽 쪽에 가깝고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 유통마진 구조가 좀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벌써 AI 그 칩 분야에 관해서는 스타트업인 그로구 차세대 AI 칩을 수주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기대 요인이죠. 한국에 있을 때 잘 안 왔는데 여러 가지 감가상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좀 가깝네. 그리고 요즘에 삼성전자가 약간 저가 공세를 좀 펼치고 있거든요. 더 비싼 3D로 갔을 때 핀팩과 게이트로 올어라운드 중에서 분명히 게이트로 올어라운드가 더 비쌉니다. 근데 성능은 더 좋거든요. 근데 그 부담을 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약간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대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공장이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기대 요인 중에 하나인 게 소문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건 정말 기대 요인이거든요. 수주를 어쨌든 쭉쭉 받아주면. 네. 그러면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랑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점유율이 좁혀지는 형태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고객님들이 팹리스 업체들이잖아요. 독과점은 갖고 있지만 이 팹리스 고객님들이 벌써 불편해합니다. TSMC의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대기 순번도 너무 길어. 또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에 또 하부 업체들이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거의 그 주문 대기 물량이 9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 고객님들께서 이제 네. 투트랙 전략으로 나섭니다. 굳이 뭐 이제 수율도 많이 올라왔는데 대만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뭐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이 50%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4나노에 관한 것은 70대까지 올라왔다. 거의 비슷하다. 문제 없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대기 순번이나 아무래도 독과점 구조를 좀 양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물량은 계속적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런 건 충분히 이제 기대 요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2026년까지 이 슈퍼사이클의 상승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까지 성장률을 AI 쪽에 보게 되면 한 자릿수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로 보는데 어찌됐건 슈퍼사이클에 진입은 했고 저는 초기 단계라고 좀 보여 있고요. 초기 단계라고 보는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맞든 틀리든 저는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캐파 증설을 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에 다 잡아놨던 거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캐펙스 증가거든요. 캐펙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캐펙스를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캐펙스하고 이제 오펙스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내가 미래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자산으로 잡아주겠다는 게 이제 캐펙스인데 결국은 이건 양날의 검이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빅사이클로 간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 더 높고 네. 그 이유는 HBM은 어찌됐건 고부가가치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진율에 대해서 절대 비공개할 겁니다. 오. 경쟁 업체들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을 비공개한다 이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26년까지 진행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늘 중추적으로 보는 게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민감주의고 저는 2025년 정도까지가 좀 된다면 사실상 반도체는 좀 조정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IT 투톱의 올해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얼마 볼 수 있을까요? 뭐 PER, PBR, 주당 EPS 계산하다가 다 때려치고요. 네, 그냥 다 때려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증권사분들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좀 설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코멘트는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6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99%로 보고 있고요. 네. 당분간 높은 확률로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러면 올해 8만 전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목표가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들이 잘 틀립니다. 근데 모멘텀, 실적, 밸류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올해는 무난하게 9만 전자 넘어서 9만 원 초반대까지 그래서 저는 목표가 9만 2천 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15만 원이 정말 굴뚝 라인입니다. 매물대가 너무 단단하고 정말 쉽게 뚫리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14만 원 넘어가면 주저앉고 14만 원 넘어가면 주저앉고 이런 쪽이거든요. 하이닉스는 갈수록 계속 흑자 전환을 하면서 호실적이 나올 텐데 저는 올해 하이닉스는 16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16만 원 정도를 찍고 강한 저항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뭐 수급이든 모멘텀이든 무엇이든 넘어선다면 빅사이클 기간 동안에 하이닉스는 17만 원 후반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격 전략을 기억했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주가가 조종받을 거거든요. 하이닉스는 11만 7천 원이 강하게 무너지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조금 더 높게 잡는다면 뭐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점상 네네. 시간에도 12만 원은 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은 절대 조금 리스크 라인으로 참고를 하셔야 된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올해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면서 탑픽 꼽아볼게요. 올해 그래도 제가 좀 뽑는 곳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 앞으로는 구동칩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버 IC 쪽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 휴대폰에서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구동칩은 못 갈 공산이 큽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휴대폰이 있을 때 구동칩이 터치 스크린을 해서 그 진동을 주는 구도거든요. 그리고 OIS, 손떨림 보존 방지가 사진 찍을 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가는 건데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부각되게 되면 다 음성으로 하죠. 빅스비 찾아줘. 빅스비 유튜브 틀어줘. 지금 우리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구동칩 쪽으로는 좀 거리를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구동칩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LX 세미콘이라든지 LB 세미콘이라든지 몇 개 있는데 네. 좀 조심하셔라. 하나만 뽑자면 너무 어려운데 저는 제가 가장 유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일단 파트는 증착 과정이고요. 전공종 쪽에서. 두 번째로는 시각 공정입니다. 시각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이고 앞으로 고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 웨이퍼를 고정시켜주는 도구들이 굉장히 소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시각 공정에 관련된 부품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천연 쪽으로 가게 되면 원익 QNC 정도가 좀 있고요. 합성 쿼츠로 좀 가게 되면 BCNC가 있습니다. 이쪽은 좀 유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각 공정 쪽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기술력이 있는 쪽이 APTC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착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유진테크나 ALD 쪽인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탑픽을 뽑는다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증착 공정 중에서는 유진테크를 뽑고 싶고요. 속도적인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좀 놀림목 나온다면. 그 다음에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DSP, AD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올해 키워드와 또 탑픽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민 많이 하신 게 느껴졌어요. 네, 고민 많이 하고 나중에 정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네. 또 한번 불려주시고 뭐 바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늘 최선을 다해서 고뇌를 좀 하고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영상 촬영에 임하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